한국의 말도 안 되는 기술력에 러시아가 초토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 유리예브나 크림스카야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외곽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고려인 4세대로 증조부모님 모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고려인 2세였고 부모님은 고려인 3세끼리 결혼하신 분들이셨거든요. 이야기는 몇 년 전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해주의 겨울은 정말 혹독합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부지기수죠. 그해 겨울은 특히 더 추웠어요. 부모님이 운영하던 농장의 무밭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곡괭이로 얼음을 깨려고 하시는데 땅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도저히 파질 않았어요. 몇 년 전부터 농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토양이 척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수확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무 수확량이 전년 대비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받는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날 아침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온수기가 완전히 고장 나버렸거든요. 수리기사를 불러야 하는데 겨울철에는 수리비가 2배로 뛰어요. 물탱크도 얼어붙어서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도끼로 얼음을 깨기 시작하셨어요. 쾅쾅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난로에 물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올해도 이런 시기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죠. 저희 집에는 무기력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가족 모두가 지쳐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도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죠.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편도로 3시간씩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날도 한 IT 회사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무직이었는데 지원자가 20명이 넘었어요. 면접관이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경력이 없으면 힘들겠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경력을 쌓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악순환이었죠. 면접 결과는 뻔했습니다. 또 다른 탈락 통보였어요. 이메일로 온 거절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나은 후보자가 있어서라는 상투적인 문구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막막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에는 온통 하얀 눈뿐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면접만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던 이야기였어요. 따뜻한 남쪽 고향에서는 겨울에도 과일이 자란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고려인 2세로 어릴 때 조부모님으로부터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남쪽 나라가 바로 우리의 진짜 고향인 한국이었을 겁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끔 말씀해 주시던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고향에서는 배와 사과가 정말 달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도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냥 그리운 고향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 말씀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항상 강조하셨어요. 비록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뿌리는 한국에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물론 러시아어가 많이 섞여 있었지만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뵈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얼어붙은 파이프와 씨름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농장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도 고려인 3세끼리 결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고려인 마을에서 자라셨고 서로의 가족 역사를 잘 알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조부모님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죠. 아버지, 제가 농사를 배워볼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니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농사가 만만한 게 아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지.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증조부모님이 일궈왔던 농업을 누군가는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도 거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고향에서는 정말 다양한 농작물이 자랐다고. 지금처럼 춥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여기는 너무 추워서 뭘 해도 한계가 있어.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농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하우스 재배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컴퓨터로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농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세계적인 농업 기술 강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설원의 분야에서는 네덜란드와 함께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던 중 우연히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제주 감귤 하우스 시범 사업에 참여할 농민들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제주 감귤을 키운다고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공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을 러시아에 전수하고 실제로 감귤을 재배해보는 시범 사업이었어요. 최신 하우스 기술을 활용해서 추운 지역에서도 감귤을 재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프로젝트 배경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러시아가 2007년부터 한국산 감귤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감귤을 수입해서 팔고 있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조상의 나라에서 후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니 농업 경험이 있거나 한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 35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어요. 저는 모든 조건을 만족했죠. 특히 한국어 능력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말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매일 저녁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집에서 가끔 한국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러시아어가 섞여 있고 발음도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했죠. 특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한국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일기를 읽으면서 한국어 실력이 늘었어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많았지만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죠. 할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글들을 읽으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고심 끝에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기란에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고려인 4세대로서 조상들이 남긴 농업 전통을 현대 기술과 접목해서 이어가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나라인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서 우리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도 적었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농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감귤 재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께 신청서를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진지하게 이러고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다.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감귤이 우리 땅에서 자랄 리가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 우리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봐야 한다. 더군다나 우리 조상의 나라에서 도와준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버지의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거든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정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합격자 발표까지 2주가 걸린다고 했는데 그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했죠. 혹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원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면접을 보러 오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일단 1차는 통과한 거니까요. 면접 날짜를 정하고 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다시 열심히 했어요. 농업 관련 용어들도 찾아보고 감귤에 대한 기본 지식도 공부했죠.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면접 전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공하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실패하면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면접 당일 아침 가장 정중한 옷을 입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한국 영사관 건물 앞에 선이 정말 떨렸어요. 이곳에서 제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지원자들도 몇 명 보였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니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 2분과 현지 통역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정말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면접관분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조금 긴장이 풀렸죠.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어 능력까지 다양하게 질문받았습니다. 왜 농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고려인으로서 조상들의 농업 전통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답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뿌리이자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조상의 나라라고 답했어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죠.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비록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웠고 그것이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뿌리를 아십니까? 한국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뿌리라는 것이 나무 뿌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네. 식물의 뿌리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는데 면접관의 표정을 보니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정말 찜찜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질문의 의미를 계속 생각해봤어요. 혹시 고려인으로서의 뿌리, 즉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을까 싶었죠. 일주일 후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정말 기뻤어요. 축하합니다. 제주 감귤 하우스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딸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구나. 조상들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어머니도 잘 됐다. 열심히 해라. 한국의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 농장도 살려보자 라고 격려해 주셨죠. 합격 통보와 함께 첫 교육 일정도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감귤 재배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해주의 춥고 메마른 땅에서 제주 감귤을 키운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기대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따뜻한 남쪽 고향의 기술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차대에 걸친 고려인 가족의 뿌리와 현대의 기술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우수리스크 외곽에 마련된 임시 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농업기술원에서 온 전문가들, 코트라팀, 그리고 제주에서 온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 15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저는 조금 위축되었어요. 그런데 박사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러시아어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위안이 되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은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였는데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훈 박사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러시아어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박사님의 유창한 러시아어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러시아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니 신기했죠.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연해주의 기후 조건에서도 감귤이 자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감귤 묘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담긴 초록색 새싹들이었어요. 정말 앙증맞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 작은 것들이 정말 연해주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기술자가 설명해 주기를 이 묘목들은 제주에서 특별히 선별된 품종이라고 했습니다. 추위에 강하고 실내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품종 이름도 어려웠어요. 유작의 감귤이라고 하는데 일반 감귤보다 추위에 강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자랄 수 있다고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기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LED 조명 시설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실내에 태양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이 LED는 태양광과 거의 동일한 스펙트럼을 내준다고 하셨어요. 식물들은 이 빛을 받으면 진짜 햇빛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광합성이 가능한 거죠. 온습도 자동 제어 시스템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설정값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24시간 내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술자가 설명해 주셨죠. 러시아가 2007년부터 한국 감귤의 중요한 수입국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박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어요. 매년 수천 톤의 감귤이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에서 직접 재배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먹던 감귤이 한국에서 온 것이었다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감귤을 우리 땅에서 직접 키워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박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술의 열매가 피어나야 진짜 기술입니다. 단순히 시설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야 하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감귤 묘목 심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작은 묘목을 옮겨 심었죠. 흙을 만지면서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흙은 생명을 품고 있단다. 정성껏 만지면 그 마음을 알아줘.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흙에 묘목을 심으면서 정말 조심했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심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진지함이 가득했죠. 첫 번째 묘목을 심고 나서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작은 생명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매일 보살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 작은 생명체를 제가 키워야 한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첫 주에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기도 하고 너무 적게 주기도 했어요. 묘목 하나가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박사님께 달려갔죠.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박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습이 원인인 것 같네요. 며칠간 물을 주지 말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뿌리 주변의 흙을 조금 파서 통기성을 높여주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팀원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참가자가 물 주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흙 표면이 마르면 그때 물을 주세요. 그리고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해요.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자체 센서 시스템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양 수분 센서를 묘목 화분에 꽂아서 실시간으로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보면서 묘목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분 함량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물을 주고 70% 이상이면 물을 주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어요.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묘목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추운 연해주 땅에서 제주 감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묘목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새로 자란 잎들을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자신의 묘목에 애정을 갖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퇴근 후에 묘목을 만지다가 손에 특별한 향기가 묻었습니다. 은은한 감귤 향이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직 꽃도 피지 않았는데 벌써 감귤 특유의 향이 나는 것이 놀라웠죠. 그 향을 맡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제주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따뜻한 남쪽 나라의 향기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박사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향기가 나기 시작했네요.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술도, 기억도 여기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2주차에 들어서면서 더욱 전문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감귤나무의 생육 단계별 관리법, 병충해 방제, 그리고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배웠어요. 정말 복잡하고 세밀한 과정이었습니다. 감귤나무가 꽃을 피우기까지는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져온 묘목들은 특별히 개량된 품종이라서 1년 안에도 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영양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질소, 인, 칼륨의 비율을 맞춰서 비료를 주는 법을 배웠어요. 성장기에는 질소를 많이, 꽃이 필 때는 인을 많이 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온도 관리도 까다로웠습니다. 낮에는 22도에서 25도, 밤에는 15도에서 18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너무 높으면 웃자라고, 너무 낮으면 성장이 둔화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습도는 60%에서 7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잎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작물이었습니다. 3주차에는 접목 기술도 배웠습니다. 더 좋은 품종으로 개량하는 방법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기술이었습니다.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품종의 감귤을 키울 수 있다니 놀라웠죠. 박사님이 직접 시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칼로 정확하게 자르고 접목 테이프로 감싸는 모든 과정이 예술 작품 같았어요. 이것도 수백 번 연습해야 익숙해집니다라고 하셨죠. 저도 직접 접목을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자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몇 번 연습하니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모양은 나왔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묘목들이 눈에 띄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새 잎들이 계속 돋아나고 줄기도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제가 키우는 묘목 중 하나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이 아이는 정말 건강하네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정성껏 돌봤을 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물이 필요하면 즉시 주고 잎에 먼지가 쌓이면 부드럽게 닦아주었죠. 정성이 가장 좋은 비료입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세심한 관찰과 보살핌이 중요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키우는 묘목 중 하나에서 작은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작고 하얀 꽃봉오리였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박사님이 달려와서 확인해 보시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벌써요? 정말 빠르네요. 보통은 6개월은 걸리는데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하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연해주의 추운 땅에서 제주 감귤이 꽃을 피우려고 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정성이 만나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해요. 그래도 이미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귤나무에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부모님도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땅에서 감귤이 자라다니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할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고향의 과일이 이제 우리 손으로 키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꽃봉오리가 더 크게 자라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설렜어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감정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에 우리의 정성이 더해져서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감귤이 우리 땅에서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자 하우스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였지만 하우스 안은 따뜻한 봄처럼 느껴졌어요. LED 조명이 만들어내는 인공 태양 아래에서 감귤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SNS에 조롱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감귤이라니 말도 안 된다. 돈 낭비하는 헛짓거리라는 식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려인들이 뭘 안다고 감귤을 키우냐 하는 댓글을 봤을 때는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다니 화가 났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가족들의 반응도 처음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응원해 주셨지만 어머니는 점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정말 열매가 맺힐까? 지금까지는 그냥 잎만 자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요즘 젊은 것들은 현실성 없는 일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가족들조차 저를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을 날려버릴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우스에 들어갔는데 제가 키우던 감귤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정말 작고 앙증맞은 하얀 꽃이었습니다. 박사님, 꽃이 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님이 급히 달려와서 확인해 보시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완벽한 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른 나무들도 확인해 보니 여러 그루에서 꽃봉오리들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꽃이 피었고 어떤 것은 막 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정말 환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하우스 안이 온통 환희로 가득 찼죠.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한 참가자가 소리쳤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치고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귤꽃이 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꽃이.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리자 그제서야 믿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감격해 하셨어요. 우리 딸이 해냈구나.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할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한국어로 쓰인 시집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책이었는데 그 중에서 따뜻한 바람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읊조리시던 시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바로 그 따뜻한 바람이었던 거죠. 다음 날 박사님이 특별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려인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고려인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우스에 오셨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꽃이 핀 감귤나무를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김성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고향에서는 이런 과일나무들이 많았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다니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꽃향기를 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향기, 어릴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고향 향기 같아요. 기억은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네요. 할아버지 한 분이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구나. 정말 고맙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박사님이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인가요? 할아버지들이 차례로 대답해 주셨어요. 고향은 잊을 수 없는 꿈이야.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나중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한편 하우스 시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동 관계 시스템이 고장 난 거예요. 물이 고르게 공급되지 않아서 일부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수리하려고 했지만 부품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시스템을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관 구조를 파악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보았어요. 며칠간 밤늦게까지 연구한 결과 마침내 원인을 찾았습니다. 메인 밸브의 압력 조절 장치가 고장난 것이었어요. 다행히 근처 상점에서 비슷한 부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교체해보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박사님이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스스로 고치셨어요? 저는 제가 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진짜 농업 기술자가 되셨어요. 박사님의 칭찬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일을 계기로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저를 리더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먼저 상의하곤 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나서 감귤나무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건강해 보였어요. 꽃들도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새로운 꽃봉오리들도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사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술은 뿌리를 깨우는 도구였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사님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된 거죠.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술 전수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감귤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고려인들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감귤꽃 향기가 하우스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달콤하고 상쾌한 향이었어요. 그 향을 맡으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고향의 향기가 이런 것이었을까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꽃들이 조금씩 더 많이 피고 있었고 나무들도 더욱 무성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 아주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쌀알만한 크기였지만 분명히 감귤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열매가 맺혔어요. 다시 한번 온하우스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작은 묘목이었던 것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니까요. 박사님이 확인해 보시더니 정말 완벽한 과정이네요. 수분도 잘 되었고 착과도 성공적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키우면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개월 후면 정말로 연해주에서 자란 제주 감귤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SNS의 부정적인 댓글들도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을 보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우리 딸이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친척들도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귤이 잘하고 있다면서 하면서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모두들 신기해하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짜 농업혁신가가 되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정성이 만나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나자 하우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경재배와 수직 온실 시험 기술이 도입되면서 더욱 첨단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박사님이 새로운 시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을 시험해 볼 차례입니다. 수경재배 시설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흙 대신 영양분이 담긴 물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식이었어요. 뿌리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마치 물고기 같았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병충해도 줄이고 성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라고 기술자가 설명해 주셨죠. 수직 온실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층층이 쌓인 선반에서 여러 그루의 감귤나무를 동시에 키울 수 있었어요. 공간 활용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3배 이상의 생산량을 얻을 수 있어요 라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을 보면서 한국의 농업 기술 수준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이런 기술을 우리가 직접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박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고려인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농업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20명의 어린이들이 하우스에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순수하고 솔직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따뜻해요. 이게 정말 감귤이에요? 아이들에게 직접 묘목 심기를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다지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선생님, 이거 언제 열매가 나와요? 라고 묻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특별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이에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우리는 고려인이야. 한국에서 온 조상들의 후손이지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한국어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죠. 아이들이 한국어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뭉클했습니다. 어설프지만 열심히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조국 기술이 우리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이런 일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문 초청장을 받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우수 참가자들을 선발해서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 대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어요. 초청장을 받았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조상들의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그 땅에 제가 직접 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딸이 조상의 땅에 가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니도 할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셨죠. 한국 방문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여권부터 새로 발급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었거든요. 박사님이 한국 방문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방문, 실제 감귤 농장 견학, 그리고 서울에서 발표회도 있어요. 정말 알찬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방문이 가장 기대되었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감귤의 원산지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설렜어요. 제주의 감귤 농장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하우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프로젝트를 소개할 포장 디자인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귤 상자에 블랙오션스 제주 시트러스라는 브랜드명을 새겨 넣는 작업이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이 만나는 의미를 담은 네이밍이었습니다. 디자인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해주의 설경과 제주의 바다를 함께 그려 넣었어요. 두 지역의 만남을 상징하는 의미였죠. 디자이너가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첫 수확의 때가 온 거예요. 손가락만 한 크기로 자란 감귤들이 노랗게 익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감귤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났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첫 시식 순간을 위해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하우스에 들어서신 순간부터 두 분 모두 감탄을 연발하셨어요. 정말 감귤이 자라고 있구나. 향기가 정말 좋네. 박사님이 직접 감귤을 따서 건네주셨습니다. 첫 수확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그 감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맛은 아직 시큼했지만 분명히 감귤의 맛이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맛이야.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 속 과일 맛.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차대에 걸친 그리움이 이제야 실현된 거였으니까요. 아버지도 감격하셨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한국의 과일을 먹다니. 정말 꿈만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국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감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작은 감귤 하나였지만 그 의미는 정말 컸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시던 고향의 맛을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거니까요. 며칠 후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와 TV 방송국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연해주에서 감귤 재배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술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이 우리 고려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체성 찾기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귤향을 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던 순간이요. 그때 이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증조부 묘소에 감귤 한 개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1937년 강제이주 때 고향을 떠나야 했던 증조부께 이제야 고향의 과일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조부님, 이제 고향의 과일을 여기서도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 뿌리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서 감귤향이 퍼졌어요. 마치 증조부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취업 걱정만 하던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의 기술을 통해서 저 자신도 성장했고, 가족도 변화했고, 지역 사회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거였어요. 한국 방문을 앞두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뿌리 찾기 여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상들의 땅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박사님이 출발 전 마지막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기술 교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과정이에요. 감귤나무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무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시켜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였죠. 제주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연해주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12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영하 30도에 익숙해진 몸에는 제주의 겨울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상 5도 정도였는데 연해주 기준으로는 정말 따뜻한 날씨였어요. 공항에서부터 감귤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12월 말이니까 겨울철이라 야외 감귤 농장들은 수확이 끝난 상태였을 거예요. 아마 저장창고나 가공시설에서 나는 향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감귤의 본고장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제주도도 확실히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무들도 겨울 모습이었어요. 다만 연해주의 혹독한 추위에 비하면 훨씬 온화했죠. 그래도 여기도 겨울은 겨울이구나 싶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담당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민수 박사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연해주에서 오신 고려인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조상들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4세대 만에 조상들의 땅을 밟게 된 거니까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제주도의 겨울 풍경을 보면서 의외였습니다. 감귤밭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열매가 없는 상태였어요. 겨울이라 수확이 끝났나 보네요. 하고 말하니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노지 감귤은 11월에 수확이 끝나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내년을 위해 휴식하고 있는 나무들이죠. 하지만 하우스 감귤은 지금도 재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연해주에서 하우스로 감귤을 키우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업기술원 공식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원장님이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연해주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우스 기술로 영하 30도에서 감귤을 키워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환영 행사에서 우리의 성과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나서서 작은 감귤 하나로 큰 희망을 피웠다는 제목으로 발표했어요. 연해주의 혹독한 겨울, 하우스 시설에서 처음 만난 감귤 묘목, 그리고 첫 수확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연구원분이 질문하셨어요. 하우스 시설 없이는 불가능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첨단 하우스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온도 조절, 습도 관리, LED 조명까지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고려인 이민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1937년 강제이주 당시의 기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증조부의 이름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록을 보니 증조부는 경상북도 출신이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셨고 강제이주 당시 가족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셨다가 나중에 연해주로 오신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동안 몰랐던 가족사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차관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은 약 17만 명 정도 되었어요. 경상도 지역 농민들도 많았죠. 특히 사관압에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시베리아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농업을 이어가신 분들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증조부의 삶이 더욱 존경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주대학교 농학과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학생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우스 시설 관리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조상의 나라에 와보니 어떠세요? 한 학생이 특별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주도도 겨울엔 감귤을 하우스에서 키우는데 연해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여기는 영상 5도 정도인데 우리는 영하 30도거든요. 그래서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겨울철 하우스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난방비 부담이나 기술적인 어려움은 어디서나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제주 하우스 감귤 농장 견학 시간이 왔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현대식 하우스 농장이었어요. 겨울임에도 하우스 안은 따뜻했고 감귤나무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해주 하우스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농장 사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겨울철에도 하우스 덕분에 연중 재배가 가능해요.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도 내부는 20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연해주보다는 따뜻하시겠지만 여기도 겨울 관리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하고 말하니 맞아요. 특히 올해는 한파가 심해서 난방비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술 발전 덕분에 예전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죠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직접 감귤 수확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임에도 달콤한 감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하우스 기술의 힘이네요. 계절에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농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었습니다. 태양열을 활용하고
보온재를 사용해서 난방비를 줄이는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술들을 연해주에도 적용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니 물론이죠. 추운 지역일수록 이런 기술이 더 중요해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박사님과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 바닷가를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겨울 바다는 파도가 거셨고 바람도 차가웠지만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뿌리를 아느냐고 물어보셨죠. 하고 말하니 박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뿌리는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을.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습니다. 당신은 이제 귤도 기억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찬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겨울 바다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워하시던 바다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증조부께서 마지막으로 보신 경상북도 고향의 바다도 이렇게 거칠었을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조상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도 겨울엔 춥네요. 생각보다 바람이 세고요. 하고 말하니 박사님이 섬이라서 바람이 더 세죠. 하지만 기술이 있으면 추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제주 재래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겨울철이라 노지 감귤은 거의 없었지만 하우스에서 기른 감귤들과 저장해둔 감귤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하우스 감귤이 요즘엔 인기예요 라고 상인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다음에는 여름에도 오세요.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우스 감귤도 꼭 가져와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여권에 찍힌 한국 입국 도장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고려인 4세대인 제가 조상의 땅을 밟고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제게도 이제 조국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제주도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한국에서 배운 하우스 기술들을 바탕으로 연해주에서 더 큰 농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고려인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기내에서 받은 기내식에도 감귤 주스가 나왔는데 그 맛을 보면서 며칠 전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제주의 겨울 바람, 따뜻한 하우스, 그리고 조상들의 흔적까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연해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은 새로운 계획들로 가득했습니다. 2호 온실 건설,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 그리고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농업 교육 프로그램까지. 할 일이 정말 많았지만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한 순간 손에 들린 감귤 묘목을 보며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주에서 가져온 특별한 품종이었어요. 한국농업기술원에서 연해주 기후에 더 적합하다고 추천해준 계량종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를 뚫고 걸어 나오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의 하우스 농장, 고려인 이민사관에서 찾은 증조부 기록, 그리고 조상의 땅을 밟았을 때의 감격까지. 부모님도 정말 감동하셨어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2호 온실 착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프로젝트 리더로 선정되었어요. 한국 방문 경험과 첫 번째 온실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정말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2호 온실은 1호보다 2배 큰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면적이 600평 정도 되었는데 한국에서 배운 최신 기술들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어요. 수직 재배 시스템, 자동화된 관계 시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난방 시스템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공사라 기초 작업이 특히 힘들었어요. 땅이 얼어서 굴삭기로도 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감귤 가공소 개설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감귤을 기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감귤잼, 주스, 그리고 건조 감귤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볼 계획이었습니다. 가공소 설립을 위해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위생허가,
식품 가공 면허, 그리고 판매 허가까지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제품으로 감귤 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른 감귤로 만든 잼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브랜드명은 하윤잼으로 정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죠. 고려인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였습니다. 잼 제조 과정도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인근 도시의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주일간 실습을 받았어요. 감귤의 당도 측정, 적절한 설탕 비율, 그리고 살균 과정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여봤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다. 정말 감귤 맛이 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려인 축제 때 하윤잼 시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정말 우리 마을에서 기른 감귤로 만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랑스럽게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시식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준비해간 잼이 모두 떨어질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언제 판매를 시작하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반응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역 초등학교에서 농업 교사로 강연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농업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순수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러시아에서 감귤이 자라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기술이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해요. 여러분도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라고 답해주었습니다. 강연 중에 한 아이가 특별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질문에 조상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시던 고향, 그리고 그 고향의 과일을 다시 키우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묻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려인이에요.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농사 짓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의 일이 다음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몇 주 후 코트라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라는 생각에 설렜어요. 촬영 과정에서 정체성이 자랍니다 라는 인터뷰 멘트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감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키우고 있어요. 조상들의 뿌리와 현대의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정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어요. 시청에서 농업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의 혁신 농업인이라는 상이었어요. 연해주 전체에서 가장 혁신적인 농업 프로젝트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시상식 날 정말 떨렸어요.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을 전수해주신 전문가분들, 함께 땀 흘린 동료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시장님이 직접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연해주 농업 발전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들었어요. 수상 후 지역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신문과 TV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과 러시아 농업 MOU 체결 통역을 맡게 된 일이었습니다. 양국 농업 협력을 위한 공식 문서였는데 제가 통역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고려인으로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MOU 체결식에서 한국농림부 관계자가 말씀하시길 고려인들의 성공 사례가 양국 농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통역을 마치고 나서 정말 뿌듯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다리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과 러시아,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을 연결하는 다리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자들 앞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술은 줬지만 뿌리는 우리가 심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것을 우리 땅에 뿌리내리게 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는 의미였어요. 그 말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기술과 정신에 좋아하는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했어요. 정말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온실 건설도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1호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자동화 수준도 높아서 관리가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감귤 묘목들을 심으면서 더 큰 꿈을 그려볼 수 있었어요. 감귤 가공소도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윤잼이 첫 번째 정식 제품으로 출시되었어요. 지역 상점들에서 판매를 시작하니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고려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제품이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가족들의 변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라고 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어머니도 이제는 완전히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셨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우스를 점검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작은 묘목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울창한 감귤숲이 되어 있었어요. 이후 온실까지 완성되면서 우리의 꿈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 등록을 위해 주민센터에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여권에는 알리나 유리에브나 크림스카야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김하윤이라는 한국 이름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조상들의 성을 되찾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서류 처리 과정에서 증조부의 본관이 김해 김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족보 자료가 도움이 되었어요. 9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김씨 성을 사용하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름 등록이 완료되고 나서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김하윤이라는 이름이 공식 문서에 적힌 것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인과 러시아인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제주도에서 특별한 초청이 왔습니다. 제주 감귤농가와 박람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제주 농민들과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였어요. 제주에 다시 가게 되어 정말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공항에서 우리를 맞아준 것은 지난번에 만났던 김민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으로 오셨네요 라고 하시면서 웃어주셨어요. 박람회장에 도착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소개하는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시베리아에서 피어난 제주 감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발표 시간이 되어 무대에 섰습니다. 내 감귤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주의 묘목이 연해주로 가서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박수가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고려인으로서 조상의 기술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한 농민이 질문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또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고려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농업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많은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주 농민들에게 역으로 자극을 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고려인 후손, 탈북민, 제1교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해외 한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한민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제1교포 대표로 온 분이 말씀하시길, 일본에서 3대째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차별도 있었지만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버텨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탈북민분도 남한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1교포 할머니 한 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뿌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있든 한국인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농업을 통한 정체성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농업이 아니라 뿌리를 찾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가족 모두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탈북민분이 특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일이 되면 고려인들도 한반도로 돌아올 생각이 있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해보다가 답했어요. 지금은 연해주가 우리의 삶터예요. 하지만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제1교포 분도 공감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아요.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사 박물관과 역사관 방문도 정말 뜻깊었습니다. 고려인 이주 기록 앞에서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1937년 강제 이주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서 증조부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사가 설명해 주시길 당시 이주한 고려인들이 어디서든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척박한 중앙아시아에서도 추운 시베리아에서도 땅을 일구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전시실에서 제1교포의 역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고려인과는 다른 이유로 고향을 떠났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은 비슷했습니다.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우리 프로젝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9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귀환이었어요. 기술적 귀환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귀환이었습니다. 농업기술학교 방문에서는 한국의 젊은 농업인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러시아에서의 농업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기후 조건이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그래서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어려운 조건일수록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교류 발표회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이 감귤이 어떻게 러시아에서 자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기술과 정성이 만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져요. 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고려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조상들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것에서 나와요. 그리고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요. 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을 배우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효율성도 추구하는 균형 감각이 놀라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 농업 교류가 더 활발해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고려인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박사님과 함께 제주 바닷가를 다시 산책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파트너로 온 것 같았거든요. 이제 당신은 귤도 기억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기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배우러 왔지만 이번에는 나누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답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해주에 더 큰 농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해외 한민족 포럼에 참가해보니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모두 똑같더라고요. 박사님이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공항 출발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이제 조국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그 말을 하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단순히 감귤을 키우기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로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고려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이에요. 포럼에서 만난 제1교포와 탈북민 분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기로 약속했어요. 정말 든든한 네트워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연해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새로운 계획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참호 온실 건설, 농업교육센터 설립, 그리고 해외 한민족과의 교류 확대까지. 정말 할 일이 많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감귤 묘목을 안고 걸어 나오는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묘목들은 특별했어요. 한국에서 연해주 기후에 맞게 개량한 신품종들이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선별해서 보내준 것들이었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김하윤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조상의 성을 되찾았구나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후 온실 완공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큰 행사였어요. 시장님과 농업기술원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영사관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고려인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주셔서 정말 뿌듯했어요. 완공식 현판에는 하윤 농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을 딴 농장명이었어요. 빨간 리본을 자르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으니까요. 시장님이 축사에서 말씀하시길 하윤 농장은 연해주 농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완공식이 끝나고 나서 이후 온실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1호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자동화 수준도 높아서 스마트폰으로도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고려인 마을에서 본격적인 감귤 제품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윤잼을 비롯해서 감귤 주스, 건조 감귤까지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어요. 마을 입구에 작은 판매점도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특히 하윤잼의 인기가 정말 높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상점들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생산량을 늘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이었어요. 한 고객이 말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기른 한국 감귤 제품이라니 정말 신기해요. 맛도 좋고 의미도 특별하네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현지 초등학교의 감귤 묘목 기증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학교 화단에 작은 감귤나무를 심는 행사였어요.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정말 감귤나무예요? 라고 묻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증식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크면 여러분도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나무에서 나는 감귤을 먹으면서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정말 감동해 하시더라고요. 한 아이가 선생님, 저도 커서 이런 일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우리의 일이 다음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학교 강연에서 이 감귤은 기억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향에서 기르던 과일을 이제 여기서도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 아이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고려인이에요.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특별한 존재들이죠.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코트라와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촬영팀이 며칠간 농장에 머물면서 모든 과정을 기록했어요. 정말 전문적인 촬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시베리아에서 피어난 제주 감귤이었어요. 우리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변화 과정도 잘 담겨 있어서 감동적이었어요. 촬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감귤을 올리는 장면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고향의 과일을 여기서도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연해주 제주 감귤 브랜드 런칭 행사도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한국 영사관, 지역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브랜드 로고는 연해주의 눈송이와 제주의 감귤을 결합한 디자인이었어요. 두 지역의 만남을 상징하는 의미였죠. 포장지에도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함께 적혀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런칭 행사에서 제품 시연도 진행했습니다. 감귤잼을 빵에 발라서 시식해보는 코너가 가장 인기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품 같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한국 영사가 축사에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양국 우정의 상징이다라고 하셨어요. 고려인들의 노력이 한국과 러시아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랜드 런칭 후 주문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특히 다른 고려인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모스크바에 사는 고려인 가족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우리도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행사였어요.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에서 오신 박사님들, 지역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고려인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이동훈 박사님이 답사로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이 더 큰 감동이었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따뜻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우리가 기른 감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작은 감귤 조각 하나하나에 지난 1년간의 모든 노력과 땀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딸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내다니라고 하시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어머니도 할머니가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밤 혼자 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취업 걱정만 하던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귤나무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호 온실 건설, 가공 제품 라인 확대, 그리고 고려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까지. 정말 할 일이 많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더 많은 고려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낸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연결고리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정기적인 기술 교류,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농산물 수출까지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어요. 정말 기대되는 미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고향의 과일을 이 땅에서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도 찾았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시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할머니가 웃으며 우리가 기른 감귤을 드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꿈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연해주에서 시작된 작은 감귤나무가 이제는 큰 희망의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앞으로도 계속 자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고려인의 정신이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 이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땅에서 꽃 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고려인의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유리에브나 크림스카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연해주의 혹독한 겨울.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 성공담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막막했던 한 고려인 4세 청년이 조상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감귤이 자랄 리 없다며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과 고려인의 끈질긴 정신이 만나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우스 안에서 피어난 하얀 감귤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90년 만에 되찾은 고향의 향기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고려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귤향을 맡으며 눈물을 흘리시던 장면이었습니다. 기억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강제 이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픔이 90년 만에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기술과 의지가 만나면 가능하다는 것,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땅에서 꽃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도전이 공동체 전체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연해주의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난 제주 감귤. 이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한국을 향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